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역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수업이 지금 뭐 2번 있죠. 2번 있고, 온라인 강의도 1차시, 2차시까지로 올리겠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그거를 3차시로 나눠서 올리던 출석부를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뭐 일주일에 수업이 2번이면 2차시까지 한다니까 2개를 이렇게 계획이고요. 각 차시에는 시간이 뭐 35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차시가 가끔 수학, 이전에 한국역학 하기 전에 기본 또 뭐 수학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3차시에 올릴 계획인데요. 그 경우는 이제 출석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을 강의 계획서 설명할 때도 했었는데 출석을 꼬박꼬박 잘 하셔야 돼요. 뭐 4분의 3이 무조건 안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F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뭐 포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차시 그러면은 무슨 요일 아침 시작해서 지난 학기는 하루를 시간을 줬는데 이번 학기는 좀 더 여유 있게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어진 시간을 확인을 해서 그 안에 꼭 시청을 해서 별도로 결강 사유서 사유서 이런 거 제출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석부에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왜 이 학생이 여기 출석 안 했는가 하고 왜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인정해 주는가 하고 사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주어진 시간에 전부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일단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일단 에어로다이내믹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공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공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에어로다이내믹스니까 공기 중에서 운동하는 항공기 날개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날개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양력이 어떻게 하는가를 공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역학에서 하는 거는 일단 유체역학 배울 때 유체역학에서 할 때는 뭐라 했죠? 유체라는 거는 점성과 압축성이 있다 그랬죠. 점성과 압축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항공역학에서는 점성과 압축성을 무시하고 아이디얼 프로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맞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 안 할 수도 있는데 최종 결과를 뽑아보니까 아주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을 무시했으니까 일단은 저항값은 잘 안 맞아요. 저항값은 잘 안 맞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력에 대해서는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기 대기 중에 있는 거는 건조한 기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건 수식에서 고려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건조한 아이디얼 유체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기에 있는 기체는 엑스트럼이 질소, 산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 구별 안 하고 이제 저기 고도 올라가서 상층권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희박 기체가 되면 이제 이런 구성 성분 분자량 거의 충돌량으로 계산하니까 그 경우는 아는데 우리는 그냥 연석체다. 연석체. 그리고 공기라는 입자는 없지만 공기는 질소, 산소, 수증기 이런 게 섞여 있지만 우리는 그냥 공기 밀도 해갖고 공기 점성해서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은 가스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대기는 뭐냐면 대륙권은 우리가 이제 10km, 11km 그 정도를 잡죠. 그 다음에 상층권 그러면 50km, 전리층, 외기권 그런데 공격학에서 다루는 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는 전부 대륙권 내부에 있는 거,
근데 이제 휘바퀴채 뭐 그러고 그러면 이제 성층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이건 뭐 별도로 이제 그 파티클 단위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룬 거는 대륙권. 대륙권이라는 게 우리 뭐 비행기 뜨는 높이에요. 비행기 뜨는 높이가 우리 그 장거리 갈 때는 거의 한 10km 뜨죠. 10km 고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저기 그 정찰기 이런 거는 상층권에서도 비행을 하죠. 상층권에서도 비행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대륙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대륙권이 아주 뭐 이제 온도 분포나 이런 게 어떤 표준화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대륙권에 대해서 유동 특성을 뭐 고려해서 유동을 해석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직접 그 항공역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도가 얼마일 때가 아니고 고도에서 밀도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하고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고도를 고려 뭐 별도로 고려하고 그러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에 대해서 계획적 고도, 그 다음에 대륙권 상층권에 대한 표준 대기, 그 다음에 그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뭐 약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발 고도에서 표준치는 압력은 일기압에서 1.03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뒤쪽에 단위를 또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파스칼 단위에서 파스칼 그러면 뉴턴 퍼 메타 작업이죠. 뉴턴 퍼 메타 작업을 표시하는 거고, 뭐 우리 옛날에는 1031 미리바 그랬는데 미리바라는 게 여기 뭐 저기 1바 그러면 1갭이에요. 1바 그러면 1갭이 뭐 1바 그러니까 1바가 10의 5승 파스칼이 되는 거죠. 10의 5승 파스칼. 단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뒤쪽에서 다루긴 다뤄야죠. 저기 유책학을 들으신 분들은 뭐 한번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파스칼 단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 되게 일개 볼 때 1031 헥토파스칼 그러면 10의 파스칼에 10의 2승이죠. 헥토 그러면 헥토 10의 2승 그러면은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지금 이게 그 0.1 메가파스칼이죠. 0.1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우리가 자,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헥토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이 이쪽으로 가서 곱해져야죠. 그래서 1031에 10의 2승 파스칼이 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거예요. 헥토파스칼.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 1.2265kg per 메타 3승 SI 단위로 할 때 우리는 이제 SI 단위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엔지니어링 단위를 쓰는데 그 엔지니어링 단위가 그 밀도가 이제 우리 단위 가운데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차원화 시킬 때 양력계수 뭐 그다음에 항력계수 이렇게 하면은 전부 밀도로 나누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힘을 구하려면 밀도를 곱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는데 엔지니어링 단하고 저기 SI 단위하고 중력 가속도 배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할 때 10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 10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야 되겠다. 자, 온도인 경우는 이제 288도 288K 우리 도 C 할 때는 동그라미하고 C 하지만 K 할 때는 그 앞에다 동그라미 붙이는 거 없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9.806 그래서 표준값으로 한다. 자, 음속은 340m, R값 우리 이제 연락에서 쓰는 R값은 우리 뭐 코트에 그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대륙권에서 압력 P는 이렇게
뭐 밀도 B, 온도 B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뭐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뭐 온도 B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 전부 이제 대립권에 있는 거는 뭐 폴리트로피 변화라 그러죠. 연력학에서 할 때 연력학을 뭐 지금 배우고 있을 것 같은데 폴리트로피 변화 또는 등엔트로피 변화. 그 가운데 이제 특별한 게 등엔트로피 변화죠. 근데 우리 대기권에 있을 때는 우리는 등엔트로피 변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공력학에서는 비압축성 유체를 다루니까 등엔트로피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데 압축성 요동에서는 이제 등엔트로피 변화, 우리가 태양에서 열을 받으면 흑체 반사에서 그만큼 에너지가 나가도록 돼 있죠. 자, 상층권에 가면 이제 온도 분포가 또 이제 확 틀려지죠. 온도 분포가 틀려져서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이런 관계식을 갖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고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그 표준대기일 때와 상층권일 때 표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또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력 가속도, 지구 포텐셜 고도라는 얘기는 대문자 H로 해서 자, 그 중력 가속도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를 쪼르륵 적분해서 그 표준치 지제로로 나눠서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대문자 H를 하면 우리가 고도가 표시게 되면 그때 위치 에너지를 그냥 질량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 지제로에다가. 그래서 이제 가상의 값이다. 이 표준화된 값이고. 그러면 그 관계, 대문자 H하고 소문자 H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력 가속도가 R제곱에 반비례하죠. R제곱에 H는 니꺼로 H는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고 H의 분의 R0 제곱. 그래서 이 관계를 적분을 해주면 대문자 H는 여기 이제 G0분의 G 해주면 G가 H0분의 R0 제곱이 그러면 여기 적분 변수가 H0예요. H0를 해주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지구 표면 R0에서부터 R0 플러스 H0분의 1의 제곱이니까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H0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아래 적분 구간 빼주면은 이런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양쪽의 분모를 R0로 나눠서 분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분모가. 그러면 여기는 테일러 전개에서 첫 번째 항까지 대문자 H하고 지오 포텐셜 고도하고 벌레 고도하고 관계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되게 여기 정도까지는 2만 메타까지 20km까지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게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R0가 6,000이니까 그래서 거의 같다고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고도, 압력 고도, 밀도 고도. 물론 되게 온도가 100m 올라갈 때 0.7도 떨어지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1도 차가 나면 153.85m. 그러니까 1500m 올라가면 10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10도, 1500m 올라가면. 자, 3000m 올라가면 20도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기 히말라야 8000m 올라가면 거의 비례로 그대로 떨어지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온도 고도,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압력 고도. 대부분은 압력 고도 연력학에서 어차피 등엔트로피 과정, 폴리트로피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압력 같은 경우는 여기 압력계로 쉽게 잴 수 있으니까 그 고도를 잰다. 근데 이제 실제는 압력 고도를 재도 지표면에서부터 해서 이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이제 표준 고도로 따질 때는 이렇게 얘기고 실제 우리가 저기 지표의 표지석 있잖아요. 우리 위치 나타내는 거예요. 기준점 메가먼트의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고도하고 현재 핸드폰으로 쟀을 때
그거하고 차이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근방에서 그거 보정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표준 고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도를 쓸 수도 있다. 실 때는 이제 그 고도에 가지고 상당히 정확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긴 쓰는데,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는 보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밀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연력학에서 P는 니꼬르로 얼티, 우리 이 시기에 이제 연력학식 가운데 두면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P는 니꼬르로 얼티에서 우리가 그 연력학 변수는 압력, 밀도, 온도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결정되면 하나는 결정이 된다. 우리는 압력도 잴 수 있고 온도도 잴 수 있지만 밀도는 직접 이렇게 재는 계측기가 없어요. 직접 깨는. 그러니까 우리 계산해서 구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 그 피노니코르 RT 해서 이제 그 아이디얼 가스일 때 식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기를 다루니까 밀도, 압력,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력학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약간 하는데, 저기 항공역학 지금 하는 범위 내에서는 피압 축성 주체이기 때문에 별로 피압 축성 이런 얘기는 로는 미코로 상수란 얘기죠. 상수란 얘기고, P는 우리가 아주 유동을 계산하는 데 아주 중요하니까 P는 고려하죠. 그래서 비압 축성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연력학 관계식은 쓰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공격학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은, 공격학의 목적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기 날개에 발생하는 양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양력은 뭐냐면 힘, 모멘트, 그 다음에 열 전달 이런 거는 이제 저기 압축성 요동일 때고, 우리 비압축성일 때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저 양력, 저항, 그 다음에 피칭 모멘트, 물론 이제 3차원으로 오면 옆에 사이드 모멘트 전부 다 포함하겠지만, 일단은 공격학을 하는 데서는 익스터널 프로에 대해서. 근데 이제 폭넓게 이제 압축성 유동까지 다 따지면, 인터널 유동에 대해서 따지면 이제 너줄 유동, 압축성 유동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목적은 이런 그 자관 양력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저기 풍동 실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양력하고 저항 계산하는 거죠. 양력하고 저항 계산한다. 자, 유동을 분류할 때 우리는 이제 압축성이나 피압축성이냐. 첫 번째, 유동의 특성은 뭐 있냐면, 유동의 특성은 압축성이라는 거하고 점성이라는 거죠. 압축성이라는 거고 점성. 그래서 그 가운데 비압축성이냐 압축성이냐. 근데 이제 사실은 비압축성이라는 유동은 없어요. 비압축성이라는 로가 픽스돼 있으면 우리 소리가 전파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소리가 전파되는 그 밀도 차 또는 압력 차에 의해서 소리가 전파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문제가 무지 쉬워지죠. 문제가 무지 쉬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풀기가 쉬운 거죠. 근데 그 해를 구해봤더니 양력에 잘 맞더라. 그 다음에 점성이냐 비점성이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마찰력이잖아요. 마찰력일 때 신발하고 바닥하고 마찰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미끄러져서 발을 못 움직여요. 우리는 마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유동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내가 한 소리가 하루 종일 아니라 평생 그 소리가 디시페이션이 소산이 안 되고 계속 부닥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점성이라는 가정도 상당히 실제는 비점성이라는 유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점성이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특성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에 따라서는 자, 서브소닉, 아음속이라 그러잖아요. 아음속, 아음속 그러니까 1보다 적은 숫자죠.
근데 이제 트랜소닉, 뭐 0.7 정도 되면 이제 그 에어포일 같은 데 있으면 초음속 영역이 생겨요. 초음속 영역이 생기니까 이제 그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천음속이라고 하고, 슈퍼소닉 그러면 1.3 정도 넘어가면 이제 전 영역이 초음속이 되는 거죠. 전 영역이. 이제 그 사이 0.78에서 1.3까지는 암석과 천음석이 섞여 있는 거 아니? 그 다음에 하이퍼소닉 그러면 이제 4.5 이상 되는 거 아니? 4.5 이상 되면 이게 이 표면의 온도가 이제 온도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표면에서 뭐 그 화학 반응이 있나요? 화학 반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서브소닉 그러면 우리가 0.3 이상이면 서브소닉이라고 그러고 0.3보다 적으면 이제 비압축성이라 그래요. 비압축성. 그러니까 비압축성이라는 건 없지만 0.3 이하 저기 그 속도가 뭐 90m/s 이하면은 모든 유체 그 공기는 비압축성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도 잘 풀린다. 그잖아요. 자, 해서 이제 압축성 요동을 공부하면 이제 마수에 따라서 이런 특성이 많이 틀려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이퍼소닉으로 그 우주에서 어떤 우주선이 이렇게 들었다. 우주선이 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들어져. 그 뼈조가 앞쪽으로 뼈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평한 쪽으로 이쪽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파우샥이 이렇게 생기다. 파우샥이 생기면 여기 온도가 얼마 올라가요? 뭐 2,500도, 뭐 3,000도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체질이 아주 중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은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공기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 와서 여기 부닥쳐서 여기 열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열 에너지로. 자, 하이퍼소닉, 슈퍼소닉이라기 때문에 슈퍼소닉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일단 암석이나 비압축성 일단 어떻게 되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우리가 차를 몰고 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있으면 이 공기가 와서 부닥쳐서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열을 더 뺏고 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가 온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뭐 이랬던 그 폭포수에서 여기서 이제 뭐 칠판에다 놓고 하면 가끔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뭐 폭포수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자 여기 와서 뭐 위치 에너지 h만큼 있으면 여기 와서 속도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속도가 엄청 그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결국으로 하면 이제 조용히 여기 강폭이 갔다 오면 여기 흘러갈 때는 똑같은 속도로 가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어디로 가버렸죠? 위치 에너지는 낙하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여기서 서로 뒤섞이면서 마찰에서 열 에너지로 가야 돼요. 열 에너지로.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으면 뭐 물이 더 시원해요. 더 시원해. 그만큼 그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온도로 여기서는 이제 더 옆으로 뺏기는 열이 많기 때문에 더 시원하다는 얘기죠. 뺏기는 열이 그 온도차를 주기가 어려운데 그 초음속이나 하이퍼소닉, 트랜소닉 이렇게 되면 그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온도차가 엄청 세진다 이거죠. 엄청 영향이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스에 따라서 우리 분류하는 이런 특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동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그 무턱대고 축구볼이 어떤 속도로 갈 때, 탁구볼이 어떤 속도로 갈 때 하고 전부 다 이거를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사 변수를 찾아야 방금 말했듯이 마스, 속도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 마스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놀즈도 서로 두 가지 수입니다. 두 가지. 이제 여기에 이제 열전달까지 끼고 연력까지 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차원수가 무지 많아요. 무차원수라 그래요. 어떤 요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무차원수. 뒤쪽에 가서 다시 무차원수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마스하고 레이놀스를 기준으로 무차원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그 젊은 이제 마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 마스는 아다시피
자, 속도를 음속으로 나눴다. 인컴프레시블이라는 가정은 뭐냐면 m은 니꼬르 0이라는 가정이에요. m은 니꼬르 0이라는 가정이다. m은 니꼬르 0이라면 u는 니꼬르 0 되는데 그러면 유동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a가 얼마가 돼야 되죠? a가 인피니트가 되는 거예요. a가 인피니트. 그러면은 저기 내가 아 하고 소리 지르면 동시에 전국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실제는 340m죠. 340m.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그래도 양력계수 이런 게 잘 맞더라. 이거죠. 잘 맞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상유체 해가지고 유동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서브소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브소닉이 0.3에서 0.78까지 이렇게 유한한 음속. 그래서 인컴프레시브일 때는 여기서 아 하면 이게 온 방향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340m/s로 인컴프레시브일 때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고 정지에 있으면 0.4이면은 저 별로 타가 안 나오고 그 이동 방향에 대해서 음파가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거죠. 천음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음색이 되면 0.7에서 1.2까지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충격파 발생하고 이렇게 그 초음속 양역이 발생하고 여기 이제 가속이 되면은 윗면에서 가속이 되면은 여기 이제 초음속에 대해서 이제 다시 충격파 발생해서 아음속으로 이렇게 가고 자 천음색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처럼 이 그림이 여기 화살표가 잘못됐는데요. 여기서 음속으로 해서 t 시간만큼 이렇게 음파가 퍼졌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퍼졌는데 속도는 이렇게 갔죠. 이렇게 물체는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더플러 효과 여기서 이 부분은 이거 웨이브가 좀 더 밀집도 있고 이 부분은 웨이브가 좀 더 퍼져 있고 주파수가 이쪽은 높아지고 주파수가 낮아지고 이거 여기 파장 길이가 여기는 짧아지고 여기는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가는 더플러 효과라고 그러죠. 더플러 효과. 더플러 효과는 이 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저기 빛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적용하는 게 더플러 효과예요. 슈퍼소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슈퍼소닉이 되면 이제 여기서 결혼해서 아 하는 소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갔는데 속도는 더 빨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따라서 여기보다 마원추라 그래요. 마원추라고 이 각보다 마각이라 그래요. 마각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사인 뮤는 이코로 u분의 a가 되죠. 사인 뮤는 u분의 a.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얘 밑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순간까지도 못 들어요 소리를. 자, 이 경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이 순간을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순간까지도 못 들었다가 금방 지나가면 소리는 어디서 와요? 소리는 여기서 왔으니까 우리가 방향은 알아요. 소리가 오는 방향은 감각적으로 느끼죠. 그러면 여기 쳐다봐봐요. 어디 없죠. 뚫레 앞쪽을 뚫레 찾아봤더니 이제 여기 쫙 지나가면 그 다음 파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동이 이쪽에서 오는 걸 느끼죠. 그 다음 파가 이쪽에서 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느끼는 거는 여기처럼 느끼지만 눈은 얼른 앞쪽을 둘러봐야 이게 있다. 이거죠. 앞쪽을 둘러봐야 있다. 이게 이제 슈퍼소닉이다. 이거죠. 하이퍼소닉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런 음속하고 가는 거는 같지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표면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에는 이제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스톡스 프로그램으로 레이놀드가 12야. 레이놀드수는 뭐냐면 점성계수분의 밀도 로에다가 기준 속도, 기준 길이. 우리 실린더로 말하면 파이프나 실린더로 말하면 기준 길이는 이거고 직경이고 여기 속도고. 그 다음에 이제 라미나 프로그램은 살살살살 누르는 거고 유책하가 들은 분들은 한 번씩 들었는데
안 들은 분도 그냥 뭐 지금 들으면 이 수업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자, 이렇게 일단 사사사사 흐르는 거고, 난류동 걸으면 이렇게 막 이제 대건복으로 섞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프, 저기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살살살살 틀면은 절절절절 흐르죠. 절절절절 흐르다가 2300이 되면 레이놀스가 2300이 되면 옆으로 그냥 확 퍼져요. 물론 이제 표면 거칠기에 따라 틀리지만 옆으로 확 퍼져요. 그게 이제 천이 된다 그래요. 트랜지언트 천이 된다 그러고 거위에는 터블런스.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 우리 또 볼이 골프볼이 여기다가 열심히 여기 딤플이라는 걸 하잖아요. 딤플이라는 건데 딤플이 없으면 밋밋해 갖고 이렇게 그냥 세퍼레이션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항이 많은데 딤플을 해주면 세퍼레이션 영역이 줄어들어서 여기 기저 베이스 드랙이 생기는 영역이, 자, 여기가 이제 기압이 그 정상적으로 딱 할 때보다 높아져요. 정상적으로 유동률 할 때보다 높아지니까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된다. 낮아진다. 이건 낮아지니까 저항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오히려 저압이 걸린다. 이거죠. 저압이 걸려서 낮아진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레이놀스에 따른 특성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동을 공부하는데 이제 방금 말했듯이 마우스나 레이놀스에 따라서 그 각종 가정을 도입했죠. 각종 가정을. 그러면 나중에 그 도입한 가정이 실험 결과나 이런 거하고 잘 도입했음에도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가정 도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뭘 무시한다예요. 무시한다. 또는 뭐 이거를 없는 걸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적합한 유동 모델을 정립한다. 점성이 중요시되면 점성 모델, 세퍼레이션 이 유동을 푸는 여기 시는데 주의 이 세퍼레이션 되는 유동을 푸는데 뭐 점성을 무시했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자, 초음성 유동을 푸는데 아음성 모델을 해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여기에 이제 초음성 유동의 특성은 여기에 이제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충격파가 발생하는 건데 뭐 아무리 그 잘해도 아음성 모델 잘해도 여기가 충격파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된 범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 된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으로 할 때는 아음속 풍동이 우리 1층에 있는 풍동 가지고 우리가 아음속 풍동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뭐 이제 사실은 인컴프레시블 유동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음속이면은 천초음속 끊으면 0.3에서 이렇게 극초음속 샵튜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요. 이론적으로 할 때는 지배방정식을 일단 우리는 지배방정식을 지금 이제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모멘텀 방정식,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유책화가 들은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한번 들었고, 또 그렇다 해서 유책화가 안 들었어도 항공력학에 해당하는 지배 방정식은 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동의 지배 방정식은 비행기 주위에 나르는 유동이나 여기 광주천 흐르는 유동이나 방정식은 같아요. 뭐가 틀리죠? 경계 조건에 따라서 유동이 변하는 겁니다. 경계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각종 모델을 만들어서 지배식 만들어서 경계 조건에 맞게 문제를 푼다. 방정식의 종류는 이제 여기처럼 풀 라비어스톡스 이퀘이션 또는 뭐 바운더리 레이케이션, 스톡스 이퀘이션, 점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포텐셜 이퀘이션이 돼요. 포텐셜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비점성이면 오일 이퀘이션, 압축성 유동 다룰 때는 오일 이퀘이션. 그 다음에 이제 비압축성 유동 다룰 때는 포텐셜 이퀘이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디에 쓰느냐? 일단 유동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유동의 변수는 아까 밀도, 온도, 압력, 속도. 근데 우리는 비압축성이라 했으니까 압력하고 속도예요. 그러면 거기 압력 분포를 계산하는 겁니다. 압력 분포. 압력 분포를 쭉 적분해보면 자, 힘과 모멘트가 돼요. 다 해서 양력을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첨성 영양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거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제 비압 특성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행력학에 들어갈 양력 계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양력 계수, 이렇게. 양력 계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양력은 뭐냐면 양력 계수에다가 통합에다가 여기 그 기준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데 면적이 빠졌네요. 기준 면적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력을 계산해서 비행력학 방정식에 넣으면 이제 양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드래그도 있고 모멘트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학기에 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 기준은 일단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것도 유도까지 하지는 않아요. 이러이러한 식에서부터 가정을 써서 포텐셜 이퀘이션을 만듭니다. 유동에 대한 포텐셜 이퀘이션, 이니 근데 이제 뭐 포텐셜 이퀘이션 물론 이제 뒤쪽에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포텐셜 이퀘이션을 만들고 포텐셜 이퀘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또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 상미분 방정식도 계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편미분 방정식 계산 뭐 저건 그 푸는 방법이 또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베르네이 방정식을 써갖고 이제 포텐셜 계산하면 거기서 이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속도를 구하면 베르네이 이퀘이션을 써서 압력을 계산해요. 압력을 적분해서 양력을 계산해요. 그 다음에 양력을 계산해서 CL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CL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번 학기에 하고자 하는 여기 이제 양력 계산하는 데는 이제 저기 2차원 단면도 있고 3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파트가 아주 이 라인이 이번 학기 하고자 하는 수업입니다. 이 라인이 이번 학기 하려는 수업이에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계획인데요. 다음 시간에 뭔 내용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기력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